저는 기본 원칙이 꼭 있어요. 이게 학대냐 훈육이냐에서 예.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유든 굴복의 기전을 갖고 있으면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든 그것이 권력이든 힘이든 어떠한 이유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그 기본 전제를 민면에 깔고 있으면 그건 학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행동 하나하나를 학대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치관이나 개념의 정립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자녀 키우는 또 아빠로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지만 또 아이들도 어디 내놓기도 참 네,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승현 아나운서도 아이들 키우는 엄마니까 요즘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아서 마음이 네. 좀 그렇죠. 아, 그럼요. 매일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키워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에요. 그러게요. 이제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돌봐주시잖아요. 아유, 또 그 도움 없이는 또 쉽지 그럼요. 않죠. 네. 내 딸, 내 아들, 내 손자, 내 손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요즘같이 이런 세상 어떻게 아이들은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오늘 교수님이 무대에 서실 것처럼 의상을 멋지게. 네. 짧은 팔이라 아, 좋습니다. 아, 긴 소매로 또. 예. 네. 아니 좀 전에 정미정 선생님 노래하시는데 정말 아주 빠져서 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노래 좋아하고요. 제가 정미정 선생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노래가 아주 멋지고요.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노래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뉴스에 왜 이렇게 정말 네. 아이들 대상으로 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부모가. 친부모. 네, 너무 가슴 아프죠. 그리고 사실 뭐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워낙 뭐 정보 공유를 많이 하시니까요. 더 많이 이제 뉴스에 이렇게 더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부모는 아이들한테 어떤 사람이고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이 어른이 정말 어른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어른다운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오늘 교수님을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는데 그동안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긴 했네요, 제가. 너무 지겹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의과대학은 이제 보통 6년을 다 마쳐야 되거든요. 네. 예, 저도 가까스로 6년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6년 하고 이제 인턴 과정을 1년을 하고요. 이제 네. 전공 과목을 택하면 이제 4년 레지던트를 하고요. 그럼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는데요. 11년입니다. 네, 그거를 하고 또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네.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가방끈이 엄청나게 그죠? 아니 근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 이 예. 아이들에 오늘은 대한 아주 머리 공부는 아프신 분들 그러니까 공부 너무 많이 내가 하신 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어우, 공부의 소리. 아우, 아주. 근데 아이들에 대한 이런 뭐 정신 상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을 때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때는 아이들이 노동력으로 사용됐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린이날이 생겼겠습니까? 그날 하루라도 아이들을 좀 이렇게 쉬게 존중해주자 하고, 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시작은요, 저 개인적인 이유에서 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어릴 때 좀 별로인 애였어요, 별로. 제가 어릴 때요. 일단 제가 팔싹동이에요. 네. 미숙아로 네네. 태어나셨던. 요즘에 이제 이른둥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kg가 안 되게 태어났습니다. 네,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요즘이야 네. 정말 이렇게 이른둥이로 태어나도 네네. 이렇게 의료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네. 선생님 때만 해도 참 네. 힘들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가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던 이제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요. 사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고 이게 뭐가 좀 덜 커서 이렇게 덜 연그러서 태어나다 보니까 애가 어릴 때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고 하여튼 9시만 되면 울었답니다, 제가. 시계. 그래서
아침까지 계속 쉬지 않고 매일 두 돌까지. 아니 사실 저희 큰아이가 딱 네. 이랬어요. 7시 35분만 되면 그렇게 어렸을 때 울고 이랬거든요. 혹시 35분? 얘 그거 그때 태어나서 그런지 꼭 그때 우는 애가 있다고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초예민한 아이를 네. 둔 엄마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네, 네. 어렸을 때 넌 왜 이렇게 유별나니? 네. 뭐 이렇게 막 잔소리도 많이 듣고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네. 어쨌든 그 시간을 맞춰서 우는 건 대비나. 우리 애는 시도 때도 없어. 새벽 2시에 갑자기 울고 낮에 울고 이거 정말. 아니 그래서 애니까 그렇죠. 그럼 애가 내가 울 때가 되구나 그러고 시간 보고 울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괜찮은 애들이에요. 9시 딱 7시 반 딱. 괜찮지? 아니, 저는 이제 아기 때 서대문에 살았는데요. 그 동네 주민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얘 요즘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아유 9시 됐나 보네 저 집 딸 오는 거 보니까 또 그랬다고 그러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키우기도 까다롭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두 돌까지 업고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탄 게 아니라 내려놓으면 우니까요. 그냥 자지러지게 우니까 업고 주무시고 화장실도 업고 가시고 이렇게 키우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드리죠. 지금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81살이시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도 정정하세요. 노래교실 다니시고 뭐 수영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사실 얼마나 힘든 딸입니까? 이제 뭐 죽는 산이나 태어나서 저는 또 너무 안 먹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예민한 네, 아니 예민한 아이니까 예, 이렇게 예. 됩니다. 근데 너무 안 아니 먹어. 선생님 저도 어렸을 때 약했어요. 믿지 않는데. 아 진짜요 이거 네. 정말 저도 이해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뭐 개 들으셨어요? 통해요. 저 알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너무 안 먹으니까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은 얘 어디 아프냐고 사실 그러고 쟤하고 놀지 말라고 쟤 어디 아픈 것 같다고 약간의 따돌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잘 아프고 근데 너무 안 먹는데 사실은 이제 밥도 좀 질게 해야 되고 저는 꼭 물에 말아 먹고요. 밥 조금, 그다음에 김치, 생선 그리고 미역국, 국도. 편식이 과일 심하셨구나. 몇 개. 아주 편식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렵고 사실 뭐라고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 그걸 맛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거를 매일매일 맛있게 해주시고 저한테 그냥 먹고 싶으면 또 얘기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편식이 심했지만 한 번도 식사 시간이 싫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억지로 먹으라고 저를 떠먹이거나 막 야단을 쳤으면 성질이 매우 나빠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때부터 야 이게 부모가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잘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한테 중요한가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사실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을 한 번 더 공부하게 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마 몸이 그렇게 약했으면 지금 병원도 많이 데리고 다니셨을 텐데 그럼 어머니께서. 전 단골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감기 한 번 딱 걸리면 그 감기는 이제 그 동네 유행입니다. 제가 1호.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 그러세요. 너 안 먹어서 그러는 거야. 너 편식하니까 자꾸 감기 걸리지. 이러면 사실 속도 상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제 막 일부 부모들은 쥐어박으면서 겉봐 엄마가 골고루 먹으라 그랬지 이런 말씀을 할 법도 하신데요. 저는 지금도 생생한 게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 얘가요 병원이 단골인 거 보니까 나중에 의사가 되겠나 보다 이러셨어요. 그래갖고 나올 때 막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들이 지금도 그 위기에 처하거나 사실 힘들 때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마음의 힘이 되죠. 야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 그래요. 거죠. 예. 애들이. 근데 이론과 실제는 늘 다르잖아요. 이게 참다 예. 못해서 요즘 이 아빠가 네, 고민이 많아요. 폭발하게 되는데 근데 선생님 네. 정말 실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쉽지 저는요 않을 때가 많으실 정말 것 같아요. 눈 떠서 잘 때까지 말 안 듣는 애들하고 지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선생님 잠깐 보시지만 저는 하루 종일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하루 종일 있어요. 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을 좀 안 듣죠. 근데 사실은 말을 잘 들으면 애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들은 원래 본성이 그렇죠. 착하게 예쁘게 빨리 말을 안 들어요, 얘네들은. 원래 그거 그냥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부모는 위대하다, 대단하다. 애를 잘 키우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아유, 너 맘대로 해 이러면 화도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존재인데 잘 키우려고 하고 애쓰고 너무 잘 키우려고 하니까 지나치게 애쓰다 못해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참 부모는 위대한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 그래서 네. 오늘 근데 아이들한테 네. 그래도 부모가 사랑을 듬뿍 줘서 키우면은 네. 최소한도 큰 사고는 안 친다면서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이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녀를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네. 본능적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은 물론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모는 모든 말과 행동과 그들의 감정 표현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기본으로 깔고 있고 저 또한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그런데 사랑해서 하는 행동, 사랑해서 하는 말이 늘 옳은 건 아니에요. 늘 그 그렇죠. 아이한테 맞는 방법도 아니고 네.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문제이죠. 편식 같은 경우도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좀 더 먹이려고 저 진짜 조금 했거든요. 땅꼬마였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제가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끌려서. 그냥 들고 다니면 끌리니까. 그래서 요즘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보면 깜짝 놀라요. 네가 이렇게 컸냐고. 근데 그때 조금 더 먹이려고 저를 억지로 먹였다면 출발은 저희 어머님이 사랑이지만 사실은 그 행동은 아이한테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데. 맞아. 네.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네. 애들 매운 거 먹지 말라고. 네. 애가 매운 거 싫어하니까 알타리 뭐 입에다 쪽쪽 빨아서 넣어주고. 이게 다 사랑. 맞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승현 아나운서 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뽀로로라면 아기 네. 엄마들 사이에서의 대통령은 바로 우은영 선생님이다. 이런 맞아요. 말이 나올 네. 정도인데요. 그래서 육아 문제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마들 그리고 네. 할머니들의 고민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매를 들면 이게 학대가 되는 건가요? 이러셨어요. 근데 정말 이론과 실제가 맞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니 부모도 사람인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도 나요. 그래서 정말 말 안 듣는 아이의 부모를 제가 웬만해서 뭐라 안 해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정말 사랑하지만 어떨 때 도저히 못 참아서 등짝을 탁 때렸다고 학대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예. 그러나 이제 이게 학대, 아동 학대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는요. 반드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괄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음주운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조절을 잘하니까 당신은 맥주 3잔까지 괜찮아요. 당신은 한 잔도 마시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은 소주 한 병도 괜찮겠네. 이렇게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 포괄적인 개념은 우리가 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개념을 익혀야 되듯이 학대의 개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초리면 괜찮고 효자손이면 안 되고 뭐 손으로 때리는 거 1대까지는 되고 2대는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내 뱃속에 나온 순간부터 나랑 개별 분리되는 하나의 개체인데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중요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과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몇 대까지는 됩니다. 뭐 몇 시간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기본 원칙이 꼭 있어요. 이게 학대냐 훈육이냐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유든 굴복의 기전을 갖고 있으면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든 그것이 권력이든 힘이든 어떠한 이유든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그 기본 전제를 밑면에 깔고 있으면 그건 학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행동 하나하나를 학대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치관이나 개념의 정립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네. 그런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저기 셋 키우시잖아요. 돼요? 그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이제 많이 해요. 네. 너 지금 빨리 밥 안 먹으면은 다음부터 뭐 밥을 안 줄 거야. 네. 네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할 거야. 자꾸 네.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도
모르게 그럼요. 튀어나와요. 네, 근데 그게 네. 안 좋다는 거죠. 네,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빨리 그렇지, 협박이죠. 네가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잘 먹는 건 나는 부모로서의 사랑이야. 그런데 너 안 먹으면 두고 봐. 이런 얘기니까 그게 빨리 효과, 빨리 성과가 나타나기 바라는 부모의 급한 마음에 굴복의 기전이 들어가는 아니 근데 거거든요. 1시간째 밥상을 그대로 놓고 있는 어떻게 해요 이건 진짜. 네. 그런데 그게 밥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근본적 개념이 오늘 조금 먹더라도 밥을 내 스스로, 그다음에 밥상 앞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스스로 떠먹는 걸 가르쳐야지. 오늘 이 아이 입에 몇 킬로 칼로리가 들어가고 5대 영양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는 사실은 나중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긴장을 해서 그 또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애들 어린이집 그 식판하고 똑같은 걸 또 사세요. 그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들고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들려요. 맨날 안 먹으면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혀가는 네, 네. 그래서 망태 할아버지, 네, 다 동원합니다. 뭐 도깨비 아저씨부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애가 먹긴 먹지만 그거는 너무 무서워서 딱 꼬리를 내리는 거지. 사실은 아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하구나를 잘 못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그 약간의 협박이 많이 쓰여지지만 냉정하게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학대죠. 네. 하시는 분들은 속상하시겠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그걸 네. 그냥 이렇게 차려놓고 먹어라 먹어 이래도 안 먹는데 네. 그걸 뭐 네가 가서 또 먹어라 에이 그게 안 되죠. 네, 근데 배고픔을 느껴보면요, 또 그 다음 식사는 잘 먹어요. 어. 그런데 또 하나는 왜 애들 막 너무 막 오냐오냐 막 이렇게 키우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또 분명히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특히 이제 따라다니면서 입에 네네, 한 숟갈이라도 네. 넣어주려고 네, 막 네. 그거. 네. 그래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든 남의 아이보다 얼굴도 커야 되고 다리도 남의 집에는 막 다리통도 막 이런데 우리 애는 비실비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존심을 거세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안 먹으려 할 때 이유가 다 있어요. 아이들은 언제나 옳다고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 나름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배가 부르든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자를 먹어서 이 혈당이 높든 아니면 또 어떤 애는 유난히 입이 예민한 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입맛, 이 맛을 느끼는 미뢰, 혀의 돌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유난히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좀 기다려주고 먹고 싶어 하는 걸로 좀 잘해서 먹이면 근데 어른 돼서 이렇게 편식 별로 없거든요. 저 지금 다 잘 먹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맞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게 다 용납이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유 정말 쉽지 않은 내 아이 내 손주 네.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예. 다음 질문 갈까요? 두 번째 질문 예. 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애 울리지 마라 성격 나빠진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애가 울기만 하면 달래기 바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하셨어요. 네. 아니 일부러 울리면 안 되죠. 그죠? 일부러 울리면 안 되는데요. 이제 아이가 울 때 예를 들어 아이가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럼 빨리 줘야 돼요. 물 달라고 할 때. 아니 물 달라는 말을 안 해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아 얘가 목이 마르구나 그러면 얼른 물을 줘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뭐 김장을 하느라고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다들 바쁜데 아이가 자꾸 조기 위에 있는 블럭을 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장갑을 안 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내려주면 돼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지금 당장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이가 운다고 해서 바로 가서 다 빼고 들어주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도 참고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속도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두가 다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 오늘 두고 보자 절대로 안 내려준다 이런 마음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침을 잘 가르쳐줘야 돼. 지침. 방침. 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아이를 참 사랑하고 그러는데 지침을 안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걸 기다릴 때 막 지루해해요. 그리고 좁은 도로는 애들이 막 건너자고 해요. 차 안 온다, 엄마 건너자.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그래요. 이거 건너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안 돼. 이렇게 하고 나서 빨간 아저씨 안녕. 우리 진호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간 아저씨 안녕. 이렇게 얘기하고 저 빨간 아저씨가 너한테 안녕하고 있다. 빨간색은 뭐지? 레드.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지. 사실은 빨간 신호등일 때는 건너면 안 되는 거야. 요걸 안 가르쳐요. 이게 지침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좀 적당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아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지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좀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저의 목소리로 얘기하자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 무서워요. 네, 그러나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는 걸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블럭을 내려달라고 할 때 부모는 늘 반응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너 갖고 놀고 싶다는 얘기지? 내려달라고 하는 거 엄마가 들었어. 이건 반응이에요. 그리고 나서 들었다고 해서 바로 내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애가 빨리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할 때도 기다려. 엄마가 요것만 버무리고 장갑 벗고 바로 들어줄 거야. 기다려. 기다려가 지침이에요. 기다려라. 그러면 애들이 착하게 예쁘게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징징징징 돼요. 뭐 엄마 이러면서 발도 구르고 그러면 또 아랫집 할아버지 올라온다. 너 우리 쫓겨나부터 시작해서 뭐 도깨비 아저씨 전화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트에서 들어 넣어서 오는 네.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 진짜. 하는 데서 예, 아이고 저 콧물을 엄마. 다 흘리고 막 울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너 하지 마 이런다고 애들이 네 엄마 이렇게 절대 안 하니까 그럴 때 얼른 안고 그 자리를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면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 차를 갖고 다니시니까 조용한 차 같은 데 타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이가 징징징 거리는 그 꼴을 좀 봐주셔야 돼요. 봐준다는 게 그 꼴을 같이 견뎌야 되는데 이 세치어가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부터 조용해. 너 자꾸 그런다. 엄마 화나려고 해. 너 그만하라고 했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이는 감정을 스스로 진정을 못하고 계속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스스로 진정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부모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기다리라고 해놓고 본인 말대로 행동하면 되거든요. 본인도 같이 기다려주면 되는데 가만히 그걸 못 기다리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너 뭐 이렇게 했다가 혼난다? 뭐 이렇게 했다가 그럼 이제 아이가 계속 흥분이 돼서 진정이 안 되니까 사실은 아이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 부모가 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거를 좀 같이 해야죠.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네,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볼게요. 네. 애들 키우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게 돼요. 네. 아, 제가 그러거든요. 하루에도 10번씩 소리 지르거든요. 안 돼요, 어떻게 조절이. 네. 근데 아이를 키울 때는요, 내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약간 나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그걸 꼭 애가 건드려요. 맞아요. 난 밖에 나가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 아이 하고 있으면 나는 꼭 소리를 질러야 되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거의 그 수준인 거죠. 어느 날 보면 거의 막 돌변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저는 이제 육아를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는 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뭐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근데 화를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수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 꼭 얘기하셔야 돼요. 엄마가 화를 내면 안 됐어야 되는데 엄마도 이게 문제야. 나도 노력하마. 근데 참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네가 꼭 고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과를 꼭 애가 잘 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때는 너무 예쁘죠. 나불거리지도 않죠. 대들지도 않죠. 째려보지도 않죠. 그 눈썹이랑 어깨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절로 막 사과가 나오는 거죠. 애가 자면 막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엄마 예쁘게 말할게. 그리고 아침에 깨면 야! 막 이렇게 아이는 엄마가 사과한 거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아이도 배워요. 아, 이게 뭔가 사과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성숙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른이 돼서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죠. 네. 근데 또 하나 정말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이 아이는요.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될 대상이에요. 아이가 뭘 갖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착각하는 게 가르치는 것과 혼내고 화내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는 걸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절대 이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소리를 지르고 아이한테 굴복의 기전을 쓰는 순간 교육적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은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도와주는 건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교육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소리 지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방법을 화내고 소리지고 혼내고 야단치는 거죠. 네, 그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좋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네. 좋게 시작을 하고 절대 흥분하지 말아요. 절대 네. 앉혀놓고 너 그러니까 김동영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니?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듣고 지금 간주하는 것 같지가 않고 물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막 네가 이렇게 하면서 언성이 커지는 거야. 네. 똑바로 해! 뭐 이래야.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중요한 일은 애가 꼭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기본 전제로 아이들은 절대로 예쁘게 말을 안 듣는다. 네, 엄마? 이러질 않으니까 애가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그냥 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번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은 절대 한 번에 배우지는 못해요. 그래 그런 이제 어떤 인내심 또 일관된 어떤 방법 예. 중요하죠. 예. 아, 머리로는 잘 이해를 네. 했습니다. 집에 가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함께 자라는 것이다. 네, 이런 말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도 정말 이해가 되고 좀 속이 시원하셨죠? 내 아이, 내 손주, 새학기 맞아 이렇게 키웁시다. 오은영 박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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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